안녕하세요. 네, 아까 인사하고 한 번 더 인사해서 어색하실 텐데 오늘 이제 식파트 시작을 할 텐데 저희가 좀 강의 시간이 살짝 늘었어요. 원래는 그냥 이제 오늘 시간이 다시 끝나는 게 아니고 원래 4시에 끝나는 거였는데 제가 할 때마다 계속 수업이 연장이 돼서 특히 현장 오신 선생님들은 딱 그 시간에 맞춰서 끝나고 가셔야 되는데 못 가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시간을 1시간 연장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업이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 끝나시고 나서 조금 뒤에 시간들을 좀 조정을 그러니까 가시는 시간들을 좀 조정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거 좀 시간 조정이 조금 된 거 말씀드리고요. 우선은 이제 OT 간단하게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식파트 들어갈 건데 현장에서 이제 식파트를 처음 수업을 들으시면 첫날이 굉장히 곤해요. 힘들어요. 예, 그래서 사실 살짝 오늘 걱정이 되긴 해요. 시간 늘려놓은 상태라서요. OT 내용은 간단하게 오늘 이제 수업 일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식파트 이제 기출 경향들 궁금해 하시니까 오늘 한 장 프린트 이렇게 나가 있죠. 이렇게 4페이지로 되어 있는 프린트 같이 볼 거고 그 다음에 근 2년 동안 정말 스터디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 오시는 선생님들은 이제 여기 안에서 이제 멤버를 좀 만나가지고 보통 하게 되면 이제 수업 끝나고 나서 여기서 하시거나 저희 수업이 이제 10시니까 좀 이 근처에 계신 분들은 아주 일찍 오시더라고요. 일찍 오셔서 하시거나 그런데 코로나가 있으니까 이제 끝나고 여기를 또 비워야 하고 좀 접촉이 안 되셔서 스터디를 거의 못했어요. 근데 올해는 또 백신도 맞고 하셨으니까 하실 수 있으면 좀 시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스터디 방법도 안내해 드리고 그럴게요. 수업 일정은 저희 오늘 프린트 맨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회차는 이제 6번 진행이 돼서 2월 한 중순쯤에 끝나게 되기는 해요. 선생님들이 복습할 시간들이 조금 필요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일마다 해서 이제 5시에 끝나는 걸로 되고 한 12시 반에서 한 40분 그쯤에 이제 점심시간에 이제 1시간 들어가니까 식사하실 분들은 또 거기 맞춰서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수업 방식 진행되는 흐름은 이게 저희 요번에 나온 책이 챕터가 조금 변경이 돼서 페이지 제가 그 파트 명칭을 잘못 썼네요. 그래서 조리 원리가 파트 2로 이제 당겨졌어요. 그래서 그 교재에 있는 순서대로 해서 마지막에 식생활 관리까지 해서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혹시 일정, 여기 2월 달 첫 주가 이제 설 연휴가 꼈기 때문에 별 일이 없으면 이때는 하루 쉬고, 한 주 쉬고 그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제 이 커리큘럼을 보여드린 거는 합격 설명회를 안 보신 분들은 보고 오시면 좋겠어요. 보셨을 분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시고 혹은 작년에 내용을 보셨던 분도 있고 굉장히 이제 편차가 크긴 한데 이제 올해 이제 처음 시작해서 쭉 일정을 1년 스케줄을 잡기는 하셨을 텐데 이제 학원 쪽하고 연계를 해서 스케줄 조정하실 게 있으시면은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오늘도 어쩔지 지금 잘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지금 선생님들이 거의 다 4대 선생님들이 훨씬 많으세요. 제가 이제 계속 강의를 하면서 한 5년 전부터 이제 그 흐름이 조금 바뀌어서 그전에는 그 비사 내신 선생님들 많으셨는데 요즘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제 4대 선생님들이세요. 그래서 4대를 특히 이제 가정 쪽으로 그 전공을 하고 오시면 인문과정과 관련된 내용이 별로 필요가 없긴 해요. 인문과정은 이제 그 교과서 1호 개정 교과서 내용들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가정교과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화학하고 생물 쪽에 아주 기본적인 사항들이 고등학교 화학 생물 내용들 중에서도 저희가 필요한 걸 이제 가져다 보거든요. 근데 4대가 아니신 경우하고 4대가 아니신 경우에는 특히 이제 식을 전공하지 않으신 선생님들하고 4대인데 이제 가정 말고 다른 전공으로 공부를 하셨을 경우에는 이쪽 화학하고 생물 쪽이 굉장히 취약해요. 이 취약한 게 그냥 그 언어를 모르는 거 비슷해요. 그러니까 영어 모르면서 영어 읽고 이런 거 비슷하기 때문에 그걸 빨리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은 진도가 잘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신 선생님도 그러시고 들으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본인이 이제 그쪽에 해당이 되실 경우에는
여유가 되시면, 시간이 여유가 되시면 고등학교 생명과학을 한번 들으셔도 괜찮고, 아니시면은 저 교재나 저 강의를 조금, 좀 이렇게 뽑아서 보시는 것도 괜찮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을 하진 않지만 작년도에 했던 거 강의가 있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선택을 해서 선별해 들으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론 과정이 좀 빨리 나가죠. 지금 한 주에 2개씩 강의가 들어가기 때문에, 5월 한 2주 정도쯤 되면은 이론이 끝나요. 이론이 끝나죠. 빨리 끝나는. 그러니까 작년은 좀 이제 기초부터 차근차근 해서 이론을 쌓는 커리큘럼으로 갔고, 제가 이제 그 해마다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는 문제가 빨리 들어가는 형태의 커리큘럼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시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이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이론 준비가 되신 분들은 아예 그냥 한 1월 달 후반부터 나는 문제도 같이 들어가겠다 생각을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처음 준비하신 분들은 조금 템포가 빠르니까 개인적으로 준비하셔야 할 내용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5월까지 이론이 이제 전체 커리큘럼이 한번 끝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5월 달하고 6월 사이에 요 2달 동안에 이제 기출구조화 그 교재가 새로 나와서 이제 기출을 갖고 이론을 한 번 더 복습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 중심의 복습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빠르게 좀 문제가 들어가는 형태의 커리큘럼이니까 그걸 좀 감안해 주시고, 그래서 이론을 조금 속도감 있게 좀 마무리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기출구조화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여름방학 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 중심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천천히 이론을 준비하겠다 생각을 하셨으면 학원 일정하고 맞추실 거면은 템포를 조금 올리시는 게 좋으세요. 자, 그래서 저희가 1, 2월에는 가장 어려워하시는 2개를 나가요. 가장 어렵고, 그 해 시험 문제의 난이도를 결정하는 요소가 이 2 녀석이고, 시간이 엄청 걸려요. 예. 특히 이쪽 분야를 이제 가정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쪽 분야를 안 좋아하시면은 안 하세요. 4년 내내 잘 안 하세요. 그래가지고 구멍이 되게 많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합격하신 선생님들 수기를 나중에 보시거나 혹은 지금도 이제 카페들에 올라가 있어 보시면 이 파트는 거의 1년 내내 계속 복습을 하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양도 워낙 많고 자주 잊어버리고 난이도가 굉장히 깊어졌다가 뭐 이제 중간 정도였다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공부의 깊이를 조절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2달 동안 할 게 이 영역이고, 아마 이제 시작하신 분들 교육론도 할 거고 뭐 한국사도 하다 보니까 1, 2월이 별로 안 편해요. 올해 1, 2월은 조금 고생을 좀 하실 거예요. 그래서 수업을 들으려면 오늘 수요일날 수업 듣고 그다음 금요일날 또 들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날 수업 들으려면 화요일날 예습, 복습 뭐 등을 해야겠죠. 수요일날 수업을 거의 하루 종일 들으시거나 혹시 뭐 스터디까지 하시면 야간까지 하세요. 본인에게 어쩔 수 없는 스케줄이. 인강 선생님도 꼭 이거 좀 맞춰서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일주일에 2개의 수업이 있고 수업 시간이 거의 이제 6시간짜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주를 늦추면, 한 주를 안 하면 쌓이는 양이 어마어마하게 늘어요. 인강 들인 선생님들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그냥 하루 좀 피곤해서 안 했는데 여파가 한 3-4배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직강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따라오니까 그날 현장에서 조금 힘드셔도 따라오니까 하는데 인강 선생님들 그거 진짜 힘들어요. 강의를 듣다가 그냥 지쳐요. 그러신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템포를 조금 이렇게 높이시더라도 그때그때 따라오실 수 있으면 좋은데, 수요일날 강의 듣고 힘들고 목요일날 이제 금요일날 거 수업 예복습하다 보면 하루가 또 다 가고, 금요일날 수업 듣고 토요일날 잠깐 쉬고 일요일날 뭐 하시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커리큘럼이 지나가서 일주일이 꽉 차요. 거기다 교육론 하나 더 넣으시면 꽉 차는 스케줄이 돼버려요. 좀 힘드실 거예요. 근데 시간적 여유가 있으실 때 미리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복습하실 땐 조금 좀 수월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힘들지만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여기서 나갈게요. 그래야만 나중에 3, 4, 5, 6, 7, 8 한 9월 달까지 합격하신 분들 중에 초수 합격이신 분들은 그래도 식파트만 한 3번 정도로 돌려보세요. 네. 그냥 읽었다가 아니라 제대로 공부하는 게 한 3번 텀이 되시고, 재수하신 선생님들은 훨씬 더 많이 보시죠. 네. 그래서 1, 2월에 하고 뭐 3, 4월, 5, 6월 뭐 아니면 7, 8월까지 이렇게 해서 빠짐없이 계속 식하고 은은 복습을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점수 비율이 높은 게 이제 교육론이죠. 교육론이 이제 3, 4월 강의 때 말씀드리겠지만 다행히 최근 경향은 기출문제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아서 저희 쪽 교육론은 점수가 그래도 잘 나오는 편이에요. 양은 많지만 해두시면은 그 파트보다는 배신은 좀 덜해요. 그래서 이런 파트가 있고 나머지 가족 소비 주까지 해서 이렇게 이론이 들어가고 주 영역 들어갈 쯤에 이제 기출구조화가 들어가는데 이때는 이제 식하고 읍부터 다시 들어가요. 그러니까 기출구조화 강의를 하시면 선택해 들으시게 되면 식하고 읍 파트를 강제로 한 번 더 이제 짧은 텀으로 복습을 하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뭐 스터디 하시거나 그러실 때도 한번 스케줄을 맞춰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의식 파트 하시면 뭐 5, 6월까지 반복이라고 드리긴 했지만 사실상은 7, 8, 9, 10월까지 계속 가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제가 3월 달에 이제 교육론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1, 2월에 꼭 교육학을 하셔야 돼요. 특히 이제 재수하시는 선생님들이 교육학을 잘 안 하고 나중에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를 교육학 강의를 꼭 들으라는 게 아니라 한 번 정도 쭉 복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교육론을 들으면 교육론 할 때 굉장히 수월해요. 그러니까 수월하다는 게 교육학에서 들었던 설명이 저희는 이제 실제 이제 수업에 적용을 해야 되니까 아 이게 이렇게 풀리는구나라는 부분이 이해가 되고 교육학에서 쓰는 서술하고 전공에서 쓰는 서술 간의 차이를 조금은 감이 잡혀요.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걸 하고 교육학을 하시는 것보다 교육학 전반적인 걸 하고 이제 실제 적용에 해당하는 저희 쪽 교육론 들으시는 게 훨씬 그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교육학을 전반적인 거 하나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3, 4월에 가서 교육론 하시고 하면은 연계가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실 전공 내용은 계속 반복인데 이제 시각 파트가 조금 반복 시간을 많이 드리는 거죠. 이렇게 진행이 돼요. 자, 그러면은 식파트 기출 경향을 볼 텐데 프린트 1페이지부터 해서 4페이지까지 있는 거는 일단은 뭐 문제가 공개된 해들의 그 키들은 한 번씩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해드리긴 해요. 근데 이걸로는 전체적인 얼개를 보는 정도, 예, 그냥 목차 정도 보는 게 되고요. 선생님들은 나중에 이제 그 아래 세부적인 정보들을 모두 다 정기를 해서 한번 보셔야 돼요. 한번 같이 보겠지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문항수는 저희가 이제 그 전체 80점 중에서 교육론 파트가 제일 문항이 많아서 5개에서 6개 정도 문항이 가고요. 나머지는 한 의식 파트가 한 15점 내외 그리고 가족 소비 주가 한 10점 정도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 외우실 게 아니라 단순하게 보면 식하고 의 파트가 한 4문항 정도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4문항에서 많을 땐 5문항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떨 때 뭐 적을 땐 3문항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변별을 하기 좋은 좀 영역이다 보니까 문항수가 그래도 4개는 나와요. 그래서 한 4개 정도 나온다 생각을 하시면은 가장 큰 영역들이 이제 영양하고 조리예요. 여기 2개가. 그래서 여기서 보통 2개 나오는 경우가 가장 보편적이고 이제 기입형이나 이렇게 작은 배점들을 갖고 이쪽에 관리 쪽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보통이에요. 그래서 보통 여기 2문제, 보통 여기 2문제, 여긴 1문제가 나올까 말까 정도가 돼요. 문항수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만큼 필수적으로 보통은 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면은 영양소, 영양학이죠. 선생님 이따 책 보여드릴 텐데 영양학 자체인데 여기는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꼭 하나씩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왔던 게 또 나오는 경우는 흔하진 않아요. 그래서 근데 영양학 책 자기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프린트 1페이지 보시면 2022년 영양학에서 물이 처음 나왔어요. 4점짜리로. 물 문제가 처음 나왔어요. 근데 영양학 공부를 해보시면 사실은 물보다 중요한 영양소가 훨씬 더 많은데 좀 중복을 피하다 보니까 안 나왔던 것들이 자주 나와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가정교사지 영양학 교사냐 이렇게 영양교사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냥 저희 임용고시는 교사를 뽑는 시험이긴 하지만 그냥 4대 졸업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그래서 4년 동안 4대 그 가정교육과 배우신 분들의 내용들을 다 망라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강사진 분들이 바뀌면 문제가 조금씩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영양 파트는 쉬운 문제가 나오면 쉽다라는 거는 보편적으로 나올 수 있는 기본적인 뭐 단백질의 뭐 지방의 뭐 이렇게 나오면 수월하고, 그렇지 않고 이제 그 2021년처럼 뭐 이제 비타민류도 이렇게 비타민 C 이렇게 보편적인 많이 다수가 아닌 게 아니라 하위로 막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문제가 어려워져요. 어떤 수준이냐면 영양교사를 뽑는 수준까지 어려워져요. 그래서 영양학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처음 영양학을, 그러니까 올해 초수이시거나 처음 하실 때는 보편적인 수준의 문제 정도까지 풀 정도로 준비를 하세요. 그래서 보통 책들이 기초 영양학이라고 한 책들을 중심으로 많이 보시고요. 다시 이제 재수하신 선생님들은 난이도가 이게 그러니까 중간에서 상으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중간 정도 수준에서 공부를 할 때는 기초 영양학은 충분한데 상으로 올라갈 때는 영양교사 정도 문제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고급 영양학이라든가 뭐 이제 식품화학이라든가 조금 더 깊게 내용을 들어가세요. 선생님들 이제 학부 때 그 영양 공부하시면은 이제 기본과하고 뭐 심화로 들어가는 정도의 수준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난이도가 조금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어요. 중복은 적지만 중과 중상으로 가는 난이도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사요법이나 식이요법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중과 중상으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2022년도 기출을 보면은 뭐 신경성 식욕부진증 해서 이제 거식증 이런 거라든가 비만에서 브로카법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네. 실제로 이제 반복이 됐었고, 근데 이제 2021년 보시면 간, 뭐 이제 2020년 문제 덤핑 이렇게 해서 뭐 덤핑 증후 사실은 위수술을 하신 분한테 나오는 증상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식사요법 책에 어떤 책은 있고 어떤 책은 없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식사요법 전공서, 이거는 사실 간호학에 해당하는 부분이긴 한데 거기까지 훅 들어갈 거냐 아니면은 그냥 주요 영양소와 관련된 식사요법을 할 거냐, 요게 이제 레벨 차이가 조금 나요. 그래서 둘 다 어렵고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 해는 식파트가 너무 어렵고요. 근데 이게 4점이 다 어렵게 나오는 게 아니라 한 2점은 우리가 보통 했던 기출 문제가 반복이 되고 한 2점이 새로운 게 나와요.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변별이 조금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020해서 한국인의 섭취 기준이 바뀐 게 재작년 12월에 나와서 작년 1월쯤에 이제 풀렸어요. 그래서 아직 문제는 안 나왔어요. 아직 문제, 그러니까 22년 선발에, 21년 선발에 안 나왔지만 이제, 헷갈려. 21년, 22년 헷갈려. 22년 선발에 안 나왔지만 이제 23년, 내년 선발에는 이제 사용이 되기는 하겠죠. 이거는 기출, 출제됐던 경향들이 있어서 그 안에서만 새로운 버전을 바꾸시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얘가 두 개가 문제예요. 이 두 개가 문제고, 식사요법을 하려면 영양학을 모르면 식사요법을 할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왜 여기서 탄수화물 제한을 하는지, 여기서 지방을 섭취하는지 이유를 써야 하기 때문에 두 개의 그 관련성이 굉장히 크죠. 자, 그 다음에 식생활 관리에서는 뭐 식단. 이거 식단은 그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이 바뀌면 그 식사 구성안이 바뀌는데 20 개정에서는 이걸 안 바꿨어요. 그래서 그냥 예전 걸로 볼 거고, 기타 이제 뭐 식생활 안전, 뭐 문화 이런 것들이 이제 가끔 특이한 게 나와요. 요거 관련해서는 프린트 1페이지 보시면 2022년에는 그 난각 표시라고 해서 달걀 살충제 사건 때문에 난각에 표시하는 숫자들의 의미 이런 것도 나왔고, 자주 나오진 않죠. 그리고 뭐 식생활 관리 중에서 그 식문화 쪽에 2021년 문제가 이제 재작년 문제는 식용곤충하고 3D 그 식품 프린터가 나오는 바람에 이제 다들 벙쪘던 해긴 해요. 그래서 그러시면 다들 당황하시는데 이런 문제가 꼭 한 번씩 있어요. 꼭 한 번씩 있는데 그게 계속 나오는 게 아니라 출제하시는 분에 따라서 이런 거는 한번 특이한 거 넣어보시겠다 하면 나와요. 네, 그럴 때가 있으니까 거기 너무 집중하진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식생활 관리 파트가 키들이 별로 안 보이죠. 그러니까 자주 나오진 않는데 기입형으로 좀 특이한 형태들, 네, 아닌가? 뭐가 들려가지고, 네, 특이한 부분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거는 그때 경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제게 조금 울려서 저한테 들렸나 봐요. 자, 그 다음에 조리 파트 같은 경우는 조리 파트가 이게 한 2년, 한 3년 전부터 경향이 하나 새로 생기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조리 파트는 기출문제의 반복이 많아요.
예, 기출문제 반복이 많고, 근데 기출문제가 중요한 내용들이 많은데, 프린트 1페이지 잠깐 보시면, 지금 2022년 거 보면, 지금 두 번째 전분류가 생각보다 쭉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전분은 이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분과 관련된 건데, 2022년에 당화, 그 다음에 뭐 이제 떡 중에 증편 나오고, 21년도에 글루텐, 호화, 노화 또 나오고, 타락죽은 뭐 사실 식문화와 관련되긴 하지만 어쨌든 호화 쪽에서 나온 거고요. 쭉 내려오셔서 2016년에 호화, 노화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호화, 노화는 어렵지 않은 내용이긴 하지만 다시 응용해서 이제 전체 4점 중에 한 2점 정도 들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왔던 것들이 반복이 조금 있는 편이긴 해요. 근데 기타하고 채소류를 한번 보시면 22년에는 보시면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청징이라고 하는 원리가 하나 나오고, 근데 이건 조리가 아니고 가공이에요. 그 다음에 기타 파트에 보시면 냉점이라는 게 하나 또 내용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문제를 한번 21년, 20년 문제를 보시면 가공을 기반으로 한 조리 원리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가공 과정 자체를 묻는 거는 전체 점수 중에 일부가 되고, 문항의 틀 자체가 조리 과정이 아니고 가공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공정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집에서 하는 조리하고 가공식품을 만드는 가공 과정은 조금 달라요. 이게 공장에서 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틀을 그거로 주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가공학을 추가로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가공학을 아마 이제 대학에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일반 조리하고 좀 틀려요. 용어도 좀 틀리고, 그 다음에 기계공정인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식품조리하고의 좀 관련성이 높은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작년 문제가 지금 뭐 이제 과일 주스 만들기 하고 통조림에 냉점이 나와요. 근데 과일 주스 우리가 집에서 만들 청징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휴롬에다 그냥 내리시거나 그냥 갈아 먹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끓이더라도 냉점까지 앓고 끓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경향이 살짝 좀 바뀐 부분이 좀 있어서, 그래도 어쨌든 간에 답지의 80%는 조리의 원리를 묻기 때문에 조리 원리를 하시는 게 맞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걸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다시 공부를 하시는 선생님들은 조리 원리가 좀 되셨으면 가공학 책을 빌려서 두껍지 않은 걸로 빌려서, 이런 뭐 밀 가공에는 이런 게 있구나, 뭐 유지 가공에 이게 있구나 라 정도 연결을 하시는 게 나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단백질 당연히 이제 거의 단백질본이 있으니까 많이 나오고, 최근에 갑자기 전분 쪽이, 그러니까 전분 베이스한 가공식품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좀 자주 나오고 있어요. 기타 이제 채소류나 나머지들은 흔하진 않는데, 뭐 2021년에 이제 기타 사항 보시면 유지의 동질 이상 현상 이런 것처럼 이제 조금 이제 자주, 그러니까 조리가 아니라 아예 성질 자체를 해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영양학 쪽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영양학은 그냥 영양하고 조리는 그러니까 자주 보는 책을 한 권씩 갖고 계시면 좋아요. 네. 영양학 같은 경우는 기초 영양학 혹시 준비하실 선생님들은 2020 개정 버전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고 보셔야 돼요. 2015로 이제 영양 섭취 기준이 들어가 있는 책이면 안 되니까 2020 개정 버전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뭐 저희들이 많이 보는 책은 아직 개정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개정이 되면 구입하셔도 괜찮고, 아니면 어쨌든 2020 영양 섭취 기준이 바뀐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한 권 정도를 갖고 그냥 걔를 쭉 파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참고서를 걔를 계속 갖고 있는 게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뭐 식생활 관리는 사실은 책이 따로 하나씩 있긴 한데, 방대한 양에 비해서는 나오는 양이 별로 없어서, 궁금하신 분들은 뭐 한 권 정도 빌려서 보시는 건 좋지만, 기출 경향을 보시면 그렇게까지 필요치는 않으실 수 있어요. 네. 아까처럼 이제 생물이나 화학 쪽에 조금 약하시면 미리 조금 준비를 해주셔도 좋고요. 자, 프린트 1페이지 잠깐 보시면은, 그래서 영양학 쪽에서는 나중에 이제 영양학 쪽은 제가 기출키를 한 번 더 빼긴 했는데, 3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프린트 3페이지 보시면
그러니까 영양학은 매해 나와요. 매해 나와요. 매해 나오는데, 뭐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당류하고 이제 당류 중심으로 많이 나왔고, 단백질이 진짜 출제가 잘 안 되고 있긴 해요. 질소계수가 나오고 나서는 거의 출제가 없고, 지방도 상대적으로 그렇고, 그 다음에 이 세 가지 영양소를 기준으로 하는 에너지 대사 쪽에서도 크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비타민 무기질 쪽에서 좀 최근 기출이 많죠. 뭐 21년도 엽산이 있었고 무기질도 뭐 칼슘 20년 구리 19년 뭐 셀레늄 이런 식으로 해서 작은 그 영양소들이 1점짜리 같은 걸로 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었어요. 그다음에 생애 주기 같은 것도 나중에 한번 더 분석을 해보셔도 좋긴 한데 거의 매해 나오죠. 그래서 뭐 식욕부진증, 뭐 덤핑, 그다음에 고혈압, 골다공증, 고혈압. 그래서 고혈압과 골다공증 거의 한 3, 4년마다 한 번씩 거의 다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섭취 기준은 보시면 이제 물이 이제 작년에 나오긴 했지만 이제 19년, 18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섭취 기준들의 명칭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편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지금 이렇게 잠깐 봤고 각 파트 보면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 고등학교 생물화학은 그냥 수능 공짜 강의 있으면 그냥 들으셔도 돼요. 네, 이거를 이제 요 강의 듣고 나서 필요하신 파트를 이렇게 뽑아 보셔도 괜찮고 아니면 그냥 틀어놓고 쭉 그냥 저런 말이 맞지 하고 들으셔도 괜찮아요. 생명과학하고 화학 중에서 화학보다는 생명과학이 조금 더 들었을 때 저희 그 식파트하고 연관이 많을 거예요. 이게 EBS 무료 강좌 있으니까 들으시라고 보내드린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기출. 이걸로 기출 다 끝나는 건 아니고 계속 중간중간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터디를 하셨을 수도 있고, 이미 짰을 수도 있고, 오늘 짜실 수도 있긴 한데, 선택은 다양하긴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식 파트에서 아까 영양학하고 조리 요걸 한 권씩 갖고 계시면 좋아요 라고 했는데, 말이 한 권이지 보기가 혼자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혼자 보는 걸 잘해. 그러시면 혼자 보시면 되고요. 나는 혼자 보려면 내가 아시죠? 이렇게 앞장만 새까매지고 뒤장은 언제나 하얀 것처럼 진도가 안 나가요. 이게 진도가 나가야 다음 걸 할 수가 있는데 안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스터디를 하시면 강제로 나갈 수 있어요. 이게 학원 강의도 그렇고 스터디도 그렇고 내가 뭔가 개입을 하게 되면은 알아서 가게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스터디는 본인이 원하시는 형태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료 책 하나, 뭐 2권 이런 걸 갖고 같이 정리하는 형태. 그래서 무슨 교재 참고로 21세기 영양학 책은 정리하지 마세요. 그 책은 정리하는 책이 아니에요. 그냥 걔는 그냥 이렇게 참고서처럼 그냥 이렇게 넘겨보는 책이지 걔를 정리하고자 하면은 일이 너무 커져요. 그래서 걔는 권하지 않아요. 차라리 고급 영양학 같은 거 차라리 추가로 보시는 게 낫지 21세기 영양학 책은 정리하지 마세요. 그래서 자료형을 할 때 인원수가 보통 한 3명에서 4명이기 때문에 너무 큰 책을 정리하시면 나는 일부만 보고 정리한 자료만 남아요. 그러니까 내가 안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큰 책 갖다 하지 마세요. 그래서 자료만 정리해서 이렇게 나누시는 경우도 있고요. 자료를 갖고 같이 모여서 스터디를 하는 형태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료만 모으는 형태는 이제 교과서 정리. 그러니까 교과서가 한 10위 정도 되죠. 그래서 저희도 아마 이제 한 3월 달 지나야 아마 교과서가 이제 학생들 주고 저희께 있을 텐데 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그때 멤버를 한 6명까지도 모아요. 교과서 정리 스터디는. 그럼 2종씩만 나눠도 한꺼번에 자료 정리가 되거든요. 근데 이건 자료만 정리하면 되지 굳이 그 교과서에 뭐가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자료 형태로만 하시면 되고 자료를 보고 확인까지 하는. 확인의 방법은 뭐 스터디 방법 여러 가지 있죠. 이렇게 쪽지 뽑아가지고 말해보는 구술도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느 파트 갖다 놓고 쭉 그냥 백지 쓰기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정리하신 분이 한 뭐 10에서 20분 정도 브리핑을 해주고 질문을 받는 경우도 있고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뭐가 제일 좋다가 아니에요. 멤버들하고 얘기를 해보고 한두 번 그 스터디 방법 썼더니 별로다 그럼 중간에 바꾸셔도 돼요. 이건요. 이게 이제 책을 갖고 하는 형태가 되고요. 그 다음 복습형은 저희 수업 복습. 요거 나간 거 복습형이에요. 그래서 보통 복습형은 여기 수업 끝나고 나서 이제 저녁 시간 되니까 식사하시고 나서 한두 시간 정도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수업 전에 오셔서 여기서 일찍 오셔서 복습을 하고 궁금증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 들어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직강 선생님들은 그 패턴이 조금 나으실 거예요. 안 그러면 하루 더 나와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노량진에 계시면 상관이 없지만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학원 수업 전후를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복습만 하신 경우가 있고 다음 주에 제가 이제 그 맵을 키워드 맵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맵을 보고 그 맵에 있는 내용들을 자기 하나씩 설명까지 하는 똑같아요. 뭐 있었지 궁금한 거 서로 물어보는 걸 끝나거나 약간의 반암기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단백질에 뭐 이렇게 얘기해봐 그걸 쭉쭉쭉쭉 얘기해보는 것까지 하실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것 중에 아까 말씀 4가지 중에 뭘 할 건지가 멤버들 안에서 결정이 나지 않으면 그게 구성이 잘 안 돼요. 스터디 멤버는 2명, 3명, 4명까지도 괜찮긴 한데 저는 3명, 4명 정도 되고 둘만 해도 괜찮아요. 복습형은 둘만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자료형일 때는 한 3명 정도까지 좀 하셔야 좀 이렇게 그 각자 맞는 양이 조금 좀 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많이 보는 전공서가 요거예요. 기초영양학해서 이제 교문사 건데 얘가 개정판이 안 나왔어요. 개정판이 안 나와서 그러니까 개정판이 나온다는 거는 결국에는 2020 그 영양소 섭취 기준 그 데이터가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예요. 그러면은 그래 그럼 2020년도 그 영양소 섭취 기준은 한국 맞나요? 영양학회에 들어가시면 PDF 파일이 다 있어요. 네. 그래서 나 그거 그냥 PDF 파일 그냥 볼래. 아니면 학원 교재에 들어가 있어. 그거 볼래. 그러면 그냥 개정 전 교재를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은 새 버전 안 사도 상관없으시고요. 아니야 나는 저거를 하나 갖고 있고 싶어. 그러시면은 조금 기다리셨다가 이제 개정된 걸로 사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과학으로 풀어쓰는 식품과 조리 원리인데 얘가 약간씩 오류가 있어서 그렇긴 한데 그래도 비교적 내용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어서 이 책도 괜찮아요. 이거를 보시라고 드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선생님이 엄청 많이 물어보세요. 뭘 볼까요? 그러면은 그냥 학부 때 쓴 영양학하고 학부 때 쓴 조리학 책이 제일 좋다. 본 거 또 보는 게 제일 좋거든요. 눈에 익고 내용도 잘 들어오니까. 그래서 새 거 사지 말고 학부 때 쓴 거 있으면 학부 때 있는 거 써라. 그리고 다시 공부할 선생님들도 예전에 쓴 거 있으면 그냥 써라. 근데 그게 아니라 다 모든 걸 새로 준비하실 거면 많은 분들이 썼던 책들을 보시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안 가져왔다. 고급 영양학 책은 제가 한번 이따가 다음에 하나 지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다시 공부하신 선생님들 그것도 그 책도 괜찮아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스터디. 자료형일 때는 인원수 많아도 돼요. 그래서 분할들 하셔서 요약 정리해서 파일을 공유하시면 돼요. 파일틀은 이제 한글이든 뭐든 정리틀은 고정을 해주시면 괜찮고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큰 자료를 나눠서 할 때, 이거 자료만 정리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복습형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가 너무 많으시면 좋지는 않아요. 나중에 제가 한 5명 이렇게 되는 스터디를 보긴 했는데 중간에 이게 빠져나가시더라고요. 하시다가 못 오시게 되거나 이러시면은 공백이 생기니까 가능하면 매번 다 참여할 수 있는 인원으로 좀 만들어주시면 좋고, 진도 나간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같이 공부하고 물어보고 이런 식이에요. 같이 공부하는 스타일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할 경우에는 반드시 규칙이 있으셔야 돼요. 선생님들이 스터디 하시다가 잘 깨지는 이유 혹은 불만이 있는데 말을 못하는 이유가 이 규칙이 없어서 그래요. 언제까지 와야 하고 분량을 얼마큼 할 것이며 하지 않았을 때 페널티와 이런 것들이 약속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상대방한테 뭔가 이렇게 만족스럽지 않은데도 계속 질질 끌려가다가 본인이 피해를 보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다고 엄청나게 칼날같이 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약속은 조금 필요하다고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스터디 방식도 아까 백지, 키워드 뽑기, 마인드맵 등등 해서 하실 수 있는 걸 하시는데 처음에는 스터디 시간을 너무 많이 잡지 마세요. 그러니까 스터디가 이제 주가 아닌데 스터디가 주가 되는 그런 일정이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가볍게 확인하는 방법을 하다가 우리는 이거를 좀 부족하니까 조금 더 하자 그러면 플러스 알파를 하실 수 있는 거니까 처음에 너무 많이 잡지 마시고 부족한 게 있을 때 보완을 하시는 게 훨씬 좋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복습도 하시면서 자료형까지 더블로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러면 스터디 시간이 길어져요. 왜냐하면 자료 가져온 거 서로 얘기하는 시간 하나, 복습하는 시간 해서 스터디 2개를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같은 멤버의 2가지 스터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처음엔 복습형을 하다가 아니 우리 자료도 하나 해볼래 해서 자료형을 덧붙이셔도 괜찮고, 자료형을 하다가 멤버들이 잘 마음에 맞으면 일부 시간을 내서 복습을 하셔도 괜찮아요. 그건 선생님들이 멤버들하고 합이 좋으면 이게 좀 확장이 되고요. 그렇게 합이 좋지 않은 사람하고 굳이 많은 시간을 보낼 필요는 없으니까 그거는 멤버들 보면서 결정을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수업 끝날 쯤에 하실 선생님들은 남아서 이제 같이 결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OT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입이 되어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공개 카페는 아니에요. 굉장히 소극적인 방법이긴 한데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카페에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이제 수강하시는 선생님들만 카페 가입을 하게 되고, 그래서 번거로워요. 카페 가입하다 귀찮아가지고 안 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있으시고, 가입을 하시는 선생님들은 질문을 꼭 하겠다고 하시기 때문에 질문을 많이 올리시고, 그러니까 질문 중심의 카페가 되긴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분이 자기소개를 올리셔가지고 낯설긴 했는데, 예, 그래서 뭐 특히 인강 선생님들은 질문하는데 저를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러신 분들은 카페 가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비공개 카페 가입이기 때문에 직강 선생님들은 제가 이따가 이렇게 그 메일 주소를 하나 받을 거예요. 핸드폰도 이제 수집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네이버 메일이 제일 가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 메일 주시면 그 네이버 메일 주소로 제가 그 이제 카페 가입 추천 그 장을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추천장 루트를 타고 들어오시면은 가입이 되시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이제 직강 선생님들 제가 여기서 받을 거니까 그래서 받아가지고 이번 주 내에 작업을 할 건데 그 초대장이 안 가면은 제가 이제 그때는 뭐 네이버 메일 간에 뭔가 문제가 있긴 한가 봐요. 그러면 이제 핸드폰을 받아서 또 따로 또 보내드리긴 할게요.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인강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직강 선생님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상관이 없는데, 인강 선생님은 조금 복잡한 게 저한테 일단 메일을 보내셔야 되고 학원의 확인 절차를 거쳐서 제가 또 초대장을 보내야 돼요. 그래서 조금 번거롭긴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 비공개 카페다 보니까 이런 방법이 좀 있어요. 그 다음에 가입이 되신 상태에서 수강생인 걸 알면 제가 수강생으로 바로 올려드려요. 그리고 이제 거의 수강생인 상태에서 질문들을 올리시기 때문에 카페 활용하시는데 그게 문제는 있지는 않으세요. 자, 이렇게 이제 카페 가입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선생님들이 수업 중에 뭐 말씀을 하시면 안 되긴 하지만 거의 호흡밖에 안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점점 졸려져요. 제가 어떻게 해보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예전에는 뒤에 가서 이렇게 서서 계시라고도 말씀드렸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것도 제 자리 이동이 쉽지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직강 선생님들은 쉬는 시간마다 주무시기는 하는데 좀 이렇게 움직이셔가지고 본인의 이렇게 혈액을 위로 올리지 않으시면은 굉장히 많이 나른한 상태에서 수업을 들으실 수 있어요. 그거죠. 방법을 찾아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요거는 끝내고